안녕하셨습니까? 장종환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소리 연습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갔어요. 어쩌면 하안에 담겨 있는 그 소리를 꼭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여튼 하루 1시간 반 이상씩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감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두 번 찍고 오늘 이제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마치고 나니까 또 많이 전화 와가지고 잘못된 거, 잘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는 또 의견 충돌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제가 하고자 하는 인연과 이제 못됐던 얘기 또 저의 삶의 인연, 저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인연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움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고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합동연설. 요것은 제가 또 우리 중요하죠. 합동연설을 했을 때 그때는 이 합동연설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합동연설을 가장 잘못해보면은 합동연설을 잘못해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집안이 있다 하더라도 합동연설에서 말 잘못해버리면 그냥 당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던 웃음의 소리로 제가 합동연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비군 교육장 통지서가 나왔을 때에 너무나 기뻤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모여줄 사람도 없고 어느 대학에 가서 강단에 서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합동뉴스 때는 예비군 교육장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첫날 8시간 교육이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도시락 싸고 가가지고 그날 첫 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늘 저는 항상 메모지하고 볼펜은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녔어요. 식당에서 일을 할 때도 메모지와 볼펜은 항상 호주머니에 지금도 있네요. 메모지하고 볼펜은 항상 내 호주머니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말, 좋은 말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스크랩해서 또 다시 읽어보고 이랬죠. 여러분들도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억을 한데 그래서 제가 미흡한 부분들은 스크랩으로 인해 다시 보면은 그때 언뜻 떠올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그제 강연했던 예비군 나와요. 이러고 나가가지고 또 새로운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도 그대로 또 대충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대별로 또 모이지 않습니까? 중대별로 모이면 중대장님이 장영환 씨 빨리 나오셔서 진행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대중공포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결국은 나 자랑 같습니다만 있었던 사실 그대로니까 기억해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6, 7개월을 계속 제가 다 진행 맡고 하고 또 동네에서 하는 교육장 있잖아요. 그러면 한 2, 30명 모여있으면 장영환 씨 빨리 와서 대충 이야기하시고 덕담 나누고 진행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대인과의 소통 그때 예비군들은 그때는 한참 커피나 이런 것도 공짜로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분들이 많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 후에 이젠 대중원분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했고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꼭 중학교밖에 안 나오냐고 그런 말 하는데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물론 대학원은 여러 가지 대학원을 다녔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제게는 큰 부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정치학을 의회 지도자 과정을 제가 경희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정치는 이런 것이다. 그런 이제 법을 배웠는데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일단 그 이야기는 꼭 한마디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전부 다 당리당락 개인 어떤 그 이익에만 추구했지 우리가 정치적을 배울 때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 정치의 큰 목적 뭐냐 국민 전체가 다 잘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우리나라 시점을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없지만 저희 생각이니까 양당의 여야의 그 대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에서 물론 자기들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역지사지라고 입장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가고 또 입장에서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또 이것도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가 이제 열려갖고 등록을 하고 이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했던 선배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박찬종 씨라고 그 변호사 국회의원도 하시고 근데 신정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강양 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찬종 총재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한 서너 차례 만났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5번째 당신이 관양 위원장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관양시 관양군 동관양시 이랬거든요. 저 출마할 때만 해도. 그때는 광양시가 통합되지 않을 때니까. 그리고 제가 관양군 동관양시 그 위원장을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저를 추천했던 그 후배 대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또 더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또 가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마지막에 후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진척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용기를 우리들 다 다음에 도와드릴 것인데 꼭 구태여 당선이 아니 될 것인데 꼭 새로운 그 당의 글 갖고 가면은 다음에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들 말에 또 이의가 있어요. 합당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무소속 한 게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총재님 찾아뵙고, 총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고향의 특성상, 지역의 특성상 제가 이번에 나를 지지하는 후배 학생들이 많은데 꼭 구태의 당을보다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때 33살이었거든요. 무소속이 옳을 것 같다고 이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관양 위원장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해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나왔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기획하고 짜고 사진 찍고 이런데 아마 제가 이제 사진은 그때 당시에 송파 구의 의장을 했던 그 박용모 친구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요. 그분도 나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게 돼서 그 5승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정말 막 직장생활 서로 할 때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만났어요.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진 찍고, 이제 박준수라고 이제 기획을 지금 강원대 교수를 지내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박준수 형님을 찾아뵙었어요. 찾아뵙고, 내가 이렇게 국회를 출마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 그분이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기획 짜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드리고 출마를 했어요. 첫 연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광양군 동광양시는 그 모든 지역구가 합동연설을 3번씩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광양은 특히나 그 2개 행정구역이 합쳐지면서 4번을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번 연설이 더 있었던 것이죠. 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MBC, KBS, SBS는 지방이 없었고 그 3개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첫 연설을 우리 광양시청 대운동장에서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이제 선거 사무실 간양읍에 있었고 동광양시에 이제 사무실 2개 운영을 했었는데 동광양시 시청 옆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그날 보통 제가 이제 8시 되면 사무실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서 선배님들이 저 사무실을 저는 아끼는다고 너가 뭔 연설을 해봤겠냐, 뭘 많이 배우기라도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래도 청심환이라도 먹고 준비해라고. 하여튼 오시는 분들마다 청심환을 2개, 어떤 분들은 3개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청심환을. 이게 그때 우리 이제 그 사무장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청심환이 100개가 넘게 들어갔다고. 하여튼 선배님들이, 형님들이, 친구들이 전부 다 청심환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나 뭐 당선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차후 문제고, 그래? 이렇게 이런 정을 갖고 있는 내 고향인데 열심히 해야지 하고 했었죠. 하여튼 청심환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많이 먹고 그냥 나눠 마셨는데, 이거 첫 연설을 했는데 정말로 대중공포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싹 하고,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남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얘기하자면 2번째로 말을 잘했다고.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아니면 고마운 게 아니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그 4번째 연설을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나는 이제 그때서는 느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는 물론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지만은 공부를 한데 밤새 공부를 했었어요. 시간만 나면은 그 자료를 또 모집해, 또 스크랩했던 걸 다 검토해보고 이래야지. 그때 이제 제가 연설문을 제가 직접 하면은 이제 친구 옛날에 면사무소 같이 근무했던 박효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말을 하면은 다 기록을 해서 연설에 필요로 한 자료를 해서 연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줬죠. 그 효근이 친구가 진짜 다 썼으니까 제가 이제 착출해낸 것은 제가 다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설문을 4번이나 다 친구고 같이, 물론 이제 여러 친구들 같이 있었지만은 효근 친구가 그걸 기록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와, 왜? 자기가 준 청심환을 먹고 잘한 줄 알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4번 연설을 마치고 이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지 우리 이제 광양 제철이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폐수 처리 공해 문제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태주 회장님도 만나 뵙고 소장님이랑 이제 찾아뵙고 이래서는 안 된다. 감사원에 이제 그때 저희 친구와 행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감사원에 근무했던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매출의 대기업은 0.2%의 예산을 가지고 공해나 환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폐수 처리 이거 좀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정말로.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견제자의 역할, 우리 고향의 미래의 어떤 발전을
어느 곳에 다 그 정부로부터서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또 시의 그 행정을 적재적소 잘, 물론 인물을 잘 배치해야 되겠지만은 그 예산도 잘 배치를 해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정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저께 며칠 전인가 그 TV를 보는데 요즘에 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많이 달라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재호 의원님께서 그 너무나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셔서 나도 모르게 막 박수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안 됐는데 그 누구죠? 이현주 씨인가? 그 국민의힘 그 여자 의원님 있잖아요. 그분 역시도 막 거침없이 감히 그쪽 당에서는 그 별로 달갑지 않은 언어였는데 그 표현을 정말로 멋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세상이 변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쩌면은 혼이 날 수도 있고 갔다가 하면 잘못 될 수가 있는데 나의 생각이니까, 나의 유튜브고 나의 생각이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고, 요즘에는 또 한문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한문을 왜 쓰냐고 그런,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나도 그런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도 어려운 좀 약간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승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그런데 이 앞 정부 문재인 대통령 때 다시 특검으로 착출되어서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검찰총장이 되기까지는 최고의 우리 민주주의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 임명이 받은 검찰총장이 되기까지는 되고 대통령이 임명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물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훌륭하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번인가 떨어지고 8번인가 합격했다는 의지와 집념, 여기서 제가 감명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얼마나 힘드냐.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제 이름은 또 다음에 또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찌 보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대학 졸업식 날 만났어요. 대학 졸업식 날 만났는데 나에게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랜만에 하도 보지 마서 이제 졸업식 날을 어떻게 찾아갖고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년 말씀드렸잖아요. 2년. 그 2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넓은 운동장, 광장 이런 데가 있는 데서 그때는 삐삐도 없었고 집에 전화도 없을 때예요. 이게 나도 집에 없었고 그 친구도 집에 전화가 없었고. 근데 오직 졸업식장에 가서 나의 배짱 있잖아요. 야, 누구 나와봐. 이러면 지가 나를 보면은 나올 것이고 안 보면 못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넓은 계단이 있는데
나가 내려가는 계단으로 그 친구가 거기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 누구야? 너 어떤 일이야? 너 보러 왔다. 너 오늘 졸업식 날이라 그래서 축구해주러 왔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가자, 식당에. 아니, 가족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족끼리랑 같이 가자. 가족 갔더니 그때 가족이 한 8분인가 9분 오셨더라고요. 그 가족. 이제 그때는 이제 이는 삐삐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느 이제 그 벚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정말 9분인가 왔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그때 11명인가 먹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그때가 이제 82년도니까 주로 다 중화요리가 최고였어요. 그 학교 앞에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계산하고 올라고 하는데 나를 한 번만 더 보자는 거고. 이게 뭔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야기해. 그러니까 내일, 오늘은 가족이 있으니까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전화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만나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 뒤날 아니야. 그 뒤날 거기서 만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있었던 힘들었던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울었어요. 울고 뭐 어떻게 지금까지 이랬냐게 외삼촌이 계시는데 외삼촌이 지금까지 등록금을 대주셔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고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만 등록금을 대주기로 했다는 이 이생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있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사법고시 1차를 합격했는데 2차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대를 가야 될 입장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군대 면제를 또 2년간 또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법무관으로 가서 군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닦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난 한 1, 2년만 고생하면은 이 친구가 잘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살던 집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때 제가 이제 권투 선수였거든요. 권투 선수 곧 좋은 그냥 프로도 막 데뷔하고 그럴 때니까 정말 저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때 오직 운동만 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코치님이 너는 큰 제목감이니까 운동만 해라 이래가지고 운동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해서 돈이 안 되니까 장사라도 시작해라 하면서 그때 정확하게 2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이런 갖고라도 뭐 시작을 하라고. 그때는 큰 돈이었죠. 그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 강양에다 땅을 사고 재테크를 했으면 수십억이 됐었죠. 그런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딱 그 소리를 듣고 나 울었잖아요. 가자. 그래갖고 집에 가서 장롱 속에 쫙 깊은데 숨겨놓은 그때는 뭐 카드도 없을 때고 통장 은행 거래도 힘들고 이럴 때니까요. 그래서 230만 원을 꺼내가지고 왔어요. 그냥 230만 원을 주면서 이거면 되겠냐.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러면 대학원 등록하고 나머지는 또 책도 사고 옷도 사고 이래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오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수업 날짜만 가고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고시원 비용 오고 왔다 가는 교통비 오고 뭐 책값, 문제집 살 거. 그때는 그 친구는 몸이 안 좋았었어요. 약 사고 용돈 이거 그래. 하여튼 그래. 그리고 걔는 이제 집으로 가고 나는 그 길로 마땅히 돈 벌 때
맹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무도 이런 짜란을 몰래 탐하거나 몰래 돌아본 적이 없어요. 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선배님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길로 그 목욕탕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 나 오늘부터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취직자리 하나 알아봐 주십시오. 나 아직 뭐 크게 뭐 배운 것도 없고 오직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취직자리 하나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뭐 어디로 알고 있냐고 아는 것도 내가 목욕탕밖에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라도 좀 알아봐 주시란 말입니다. 막 내가 좀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저기 우유라도 팔련가? 그러는 거예요. 우유라도.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손님들이 우유 먹고 야 받아가지고 우유 먹고 팔고 남은 거 그거 다 이득금 가지면 되는 거라고. 그 대신 이제 여기서 먹이는 주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님. 그렇다면 이거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길로 목욕탕에서 일을 했어요.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달달이 그 약속된 고시원비 뭐 약값 용돈 그래가지고 그걸 챙겨 드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그 10년 동안의 일이니까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10년 동안을 그 디스바를 했어요. 디스바를. 그리고 10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냥 나도 울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삐삐가 나왔어요. 이제 핸드폰도 아직 안 나오고 그 삐삐가 나왔어요. 와, 이제 삐삐가 그냥 그래서 나는 나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친구는 안 만나도 되겠다 했는데 삐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또 걱정이 되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이제 신문을 보아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나 저녁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면서 그 전화를 삐삐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삐삐를 좀 일찍 샀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어떤 54번째로 온 거 하여튼 먼저 샀어요. 일찍 접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 갔더니 그렇잖아요. 이제 엄마가 밥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데 다 아니까 그래 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그냥 맛있게 차려준 걸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무더운 여름, 그 추운 겨울, 고시원을 한두 군데만 다녔겠어요? 수십 군데를 다녔죠. 그럴 때마다 참, 그 고마운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8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어요. 제가 최영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차를 일찍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엊그저께도 와서 우리 소주 한잔하고 가셨는데 그 친구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왜? 무거운 짐이나 이불 이런 것도 다 옮겨줬으니까 필요한 거 약 이런 것도 하여튼 경기도 이런 걸 다 다녔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왜? 또 근데 그 사법고시원 분들이 약간 그 미신적인 걸 많이 믿더라고요. 어디 고시원에는 합격률이 좋더라. 어느 절에는 뭐 어떠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많이 옮겼어요. 그때마다 차가 없을 때는 차에 있기 전까지는 그 최영식 친구와 먼 거리는 신림동이나 이런 데는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와서 가는 적도 있었지만 멀리 경기도 나간 데는 다 그 친구 도움을 받았죠. 기름값만 주면 되니까 기름만 넣어주면 그 친구가 운전을 해서 짐을 실어서 갖다 주고 이랬으니까 참 최영식 친구 고마워.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이 되기까지는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줬는데 저와 같은 어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많이 알고 자라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또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해요. 윤 대통령님께서 혹시라도 어쩌다가 듣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이니까. 나의 생각만을 말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되기까지는, 어쩌면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된 앤드루 존슨도 레이크 록이라는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16살까지 알지도 못한 글을 배워서 대통령이 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그 인연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만약에 그 친구도 10년 동안 내가 디스발을 아니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을 아니해 주셨다면 과연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결정권자의 힘이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요즘에 이제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내 생각이지만은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들을 가지고 구태여 꼭 꼬집어서 지적하고 파헤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이 친구한테 물론 내가 이제 국회를 나도 이제 그 합격은 바로 이제 몇 개월 후에 제가 이제 국회를 출마했거든요. 미리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여유롭게 살았었죠. 10년 동안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국회의원 낙선하고 나서 정말 저도 당선될 것 같아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하여튼 내가 다 쏟아부었죠. 내가 사업받은 것까지 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빈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받았던 거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또 시장을 출마하게 됐었어요. 시장 출마할 때 내가 그 친구한테 도움 받았던, 맨 먼저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화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내려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 정확하게 1억. 그때 나 여유가 좀 있을 때니까 1억 딱 준비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선거 치를 때 1억 다 쏟았어요. 마지막에 8천 얼마 쓰고 났을 때 마지막에 남는 돈이 1,750만 원이 남았었어요. 1,750만 원이 남았길래 윤우익 친구, 그때 이제 같이 선거운동할 때 많이 같이 움직여줬던 친구가 시골 윤우익 친구. 내가 그냥 윤우익 친구에게는 내 간이라도 내주고 싶은 그러한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 1,75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걸 종식이 통장에다 좀 넣어다오. 그리고 내가 그 우익이한테 딱 보냈죠. 그래서 마지막 1억을 딱 그 친구한테 써줬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서 도움 받았던 게 정확하게 8,800인가 하여튼 100억만 원 차인데 하여튼 8,800으로 칩시다. 내가 그 친구한테 받은 게 1,900만 원을 갚았어요. 1,900만 원. 그냥 정확하게 따지면 6,900만 원이 못 줬던 거죠. 근데 나는 지가 도와주려고 선거 때 도와주라고 그래 딱 1억을 가지고 가서 해줬어요. 그럼 나는 나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10년이니까 한 6, 7, 8, 9, 10, 1, 2, 만 7년 전에 제가 이제 보증서 줬던 게 진짜 잘못돼가지고 제가 졸지에 집도 날라가고 가게도 날라가고 이런 이제 입장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했던 친구니까 그래도 평생 같이 가자고 지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시골에다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이 팔리면은 좀 도와줄게 이러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길로 그냥 태백산을 갔죠. 나는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놈이다. 그래갖고 오면. 근데 현재 이건 뭐 나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임해 줬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원래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원고를 그냥 혼자 연습을 하고 했는데, 3일 전에, 어디다 놨는데, 복지관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 보조 강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원고를. 그래서, 자, 이야기하고자 한 인연에 대해서 더 계속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오늘 내가 있었던 경험과,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받았던 은혜를 내가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기분 상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건 나의 생각입니다. 꼭 은혜를 갚으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 상하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좀, 어쩌면은, 내가 10년 동안 공부시켰던 그 친구, 내가 이제 어려워졌을 때, 그래 부탁했을 때, 나 몰라라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이제 다 잊었어요. 아예 전화번호 자체도 다 지웠고, 물론 그 친구 역시도 전화도 안 오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건 나의 생각만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서 임명장에서 검찰총장이 되고, 또 대통령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뉴스팜이나 이런 토론장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들으면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 어떤 인연이 이어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즘에 특별한 학교에 없어서 시간 날 때마다 저 마음도 다지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용기 내라, 용기 잃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서예를 좀 요즘에 붓글씨를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글을 써서 이제 하나씩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것은 뭐냐면 이제 탈신공 개천명이라고 아주 정말 멋있는 글이에요. 아주 뭡니까? 아유, 목숨명은 뒤에다 쓰겠습니다. 이 탈신공 개천명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모든 운명이 태어나면서부터서 하늘로부터서 운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에 빼앗을 탈자거든요. 빼앗아 와서 신에게, 우주 속에는 수많은 신이 존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다. 수많은 신에게 간절히 빌어서 이게 고칠 게거든요. 운명을 고쳐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철학 스님이 이제 저한테 가르쳐 줬던 이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고사성에도 나오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붓글씨 연습으로 이 탈신공개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는 좋다고 자기도 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연락이 어떻게 돼서 온다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더 새롭게 준비해서 인연으로 이어져 가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참신원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먹을 잘 묻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글인데 잘 한번 이따가 다 완성됐을 때 봐주십시오. 크게 되네.
이제 이거 하늘 첫자는 좀 잘 쓰려고 너무 쓰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쓴 문구가 정말 어마어마한 글입니다. 늘 자주 쓰는 이 한자입니다. 그냥 목숨명자를 쓰는 거거든요. 탈신공 개천명을 제가 썼어요. 탈신공 개천명은.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운명이 어찌면은 다 주어진다는 거죠. 각자 개인에게. 그 운명이 좀 내가 잘못했다? 어렵다. 예를 들자면은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멕시안 몸인장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 삽니다. 3개월 후면 5개월 후면 이렇게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해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적으로 내가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로 그냥 속으로만 돼요. 남이 들어서도 알 수 있게끔 탈신공 개천명을 3번 이상 하십시오. 3번 이상 하고 울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3번 이상 무조건.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3번 이상 탈신공 개천명 탈신공 개천명 탈신공 개천명 탈신공 개천명.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아니하고 좋은 일을 해오고 이렇게 도움에 살아왔다 등등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왜 제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글을 자주 쓰냐면요.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스승님이 계세요. 그 스승님께서 저에게 어떤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 한번 이루어내라. 이렇게 하더라고. 이 글은 정말로 훌륭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운명이 닿았던 그분들에게 꼭 이거를 제가 많이 전파했어요. 그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어요. 정말 고맙다. 내일 죽는 날이 있더라도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꼭 상기시켰다가 정말 힘들고 정말 막 죽고 싶을 때 이때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그 대신 저한테 어려운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첫째 담배예요. 담배부터 끊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끊고 가능한 한 그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과해불급해서 지나치게 많이 하면 절대로 안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많이 뛰고 이런 것도 자기 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적당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못했다. 발 뒤꿈치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하루 이걸 10분씩 하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운동보다 못해요. 저는 사실은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운동만큼은 꼭 해요.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오늘은 이걸 썼지만 다음에는 제가 또 이것을 써서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누추하지만은 이렇게 좀 누추하지만은 참 잘 좀 입법해 주세요. 지금 아직도 이 책은 제 2판이 나왔어요. 2판이 나왔는데 이 2판이 나왔을 때 이제 이 2판이 나왔는데 전판이 다 팔렸거든요. 다 나가고 이제 2판이 나와서 교도소 이런 데 나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